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질기술사입니다. 자, 오늘은 건설안전기술사 서술형 모의고사를 1번부터 6번까지 해서 한번 정리해서 풀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용어 정의는 어느 정도 이제 축달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서술형을 접하게 되실 텐데요. 결국은 이제 서술형도 용어 정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용어 정의를 계속 하시면서 서술형은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적응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례됩니다. 자, 오늘 이제 음악을 좀 줄이고요. 음악을 줄이고, 용어 정의는 이제 저번 시간에 했었고요. 건설안전기술사 모의고사 이제 서술형에 있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보면은 이제 동절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현재 2021년이, 지나왔고요. 벌써 이제 2021년이 시작됐고, 1월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절기라고 하면은 대부분 11월부터 2월까지가 이제 동절기로 잡거든요. 그러면 현장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대부분 이제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공사를 이제 중지를 많이 하죠. 공사 중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 이제 한냉 작업이 많기 때문에 요러한 저체온 쪽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방한복을 필히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된다면 안전복을 꼭 착용하시고 할 수 있도록 이 한냉 작업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서 작업을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 보시면 동절기 한냉 작업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리고 건강관리 수칙 및 재해 유형별 안전대책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1번 개요, 답 1번 개요를 쓰시잖아요. 1번 개요를 쓰실 거고, 그러면 문제에 지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대제목 3번에 해당됩니다. 대제목 3번에 해당되고, 이제 그 다음에 대제목 2번은 개념도를 적어 주셔야 돼요. 개념도. 그래서 이 동절기 한냉 작업에 있어서 개념도가 어떤 것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요거를 이제 딱 문제를 보시는 순간 이제 어떤 것을 그릴 것인가, 그걸 먼저 생각하시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재해에 대한 지금 유형별 안전대책을 했기 때문에 재해 발생 메커니즘을 개념도에다 적으셔도 되고요. 그리셔도 되고, 동절기에 특히 한냉 작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휴게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도표로 작성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개념들을 그려주시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먼저 1번을 이제 답 1번을 적습니다. 답 1번에 개요를 적겠죠. 그죠? 개요. 자, 그렇다면 개요는 저기 이제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것처럼 이제 간단하게 개요는 이렇게 적어주는 건 전체적인 어떤 아웃라인을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절기란 이제 11월에서 2월부터 어떤 동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기온이 급강하된다. 기온이 급강하되고 어떤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기후변화. 이런 키워드만 이렇게 적어주시고, 일단 이제 대제목 2번에 개념도를 적고 3번으로 직접적으로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부터가 이제 3번이 들어갑니다. 3번이 들어가고, 대제목 이제 4번이 건강관리 수칙이 될 것이고, 5번이 재해유형별 안전대책으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제 서술형은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추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으로 갖고 접근하시면은 문제가 없고, 예를 들어서 이제 15점을 목표로 해서 4문제면 60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런 DIY 도형자나 그런 그림들을 그림과 표를 한 페이지에 3개 이상 넣어주셨을 때는
뭐 16점에서 18점은 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사료됩니다. 그래서 기온 극강화와 기후 변화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어떤 그 재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추락, 붕괴, 어떤 그 또 뭐가 있습니까? 설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설해를 입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녹고 그러면은 또 감전, 전선 거치를 이제 바닥에다 해놓는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부에다 거치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이제 화재에 대한 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많이 화재가 지금 최근도 많이 발생하죠. 이천 화재 현장부터 해서 물류센터에 굉장히 많이 화재가 발생하잖아요. 어떤 단열재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 여론의 삼요소도 나중에 한번 서술형을 하심에 있어서 이런 것도 중간중간에 껴 주시면 굉장히 좋은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 기후, 어떤 경강,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체온증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념도에서는 어떤 이제 요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어떤 저체온증에 대한 부분, 개념도는 어떤 저체온증에 대한 대책이랄지 이런 거를 이제 표현해 주셔도 돼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이제 뭐 동상 방지 차원의 방지 조치나 뭐 피로 방지 조치, 그 다음에 음주나 뭐 이렇게 과음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이런 언급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이제 개념도로 그냥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개념도를 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개념도까지 되셨다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이제 물어보는 답을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그때부터 세 번째 답을 쓰시게 됩니다. 흔히 이제 이런 문제는 답을 이렇게, 그러니까 점수를 주고자 하는 답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해져 있지는 않은 그러한 답들입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어떤 세 번째 어떤 인체에 미치는 그런 영향이 뭐가 있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 뭐가 있을까요? 아까도 이제 뭐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이제 그냥 적지 말고 표를 좀 그려주셔라. 이제 구분, 이제 영향, 내용이라고 하죠. 내용이라고 하시고, 차라리 이제 좌측에다가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뭐냐,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내용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내용이라고 적어주시고,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체온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저체온증이나 뭐 동상이 발생할 수 있다. 손발이 차갑고 이런 게 동상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야가 또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그러다가 이제 잘못 뛰면 이제 낙하 추락되고 괜히 이제 어떤 전도나 이런 어떤 찔림 현상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이제 재해가 발생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피로도 누적되면 그럴 수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심혈관계 질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체크해야 될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뇨 체크나 혈압 체크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몸이 둔해진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둔함, 움직임의 둔함, 뭐 이런 것도 적어주셔도 되겠어요. 자, 음악 소리가 좀 크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제가 음악은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은 끄도록 하고요. 자, 음악은 껐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1번으로 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 개는 이렇게 적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고, 이제 요게 아마, 첫 페이지에서 아마 두째 페이지 정도, 중간 정도 된다고 한다면, 이제 또 그림을 또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면 이제
작업 강도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작업 시간.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RMR과 작업 시간이 이제 반비례다. 반비례 관계고, 이제 어떤 뭐 공식처럼 이제 RMR 강도라는 게 무엇이냐. RMR 강도, 이제 기초 대사량분의 작업 대사량이다. 이게 이제 적어주시고, 이제 RMR에 따른 어떤 작업 분류책이 있잖아요. RMR. 이렇게 뭐, RMR이 있고, 작업 종류가 있다 그러면, 0에서 2가 있고, 2에서 4가 있고, 4에서 7이 있고, 뭐 7 이상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어떤 무슨 작업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다시 좀 적어주시면 요것도 이제 칸을 채우는데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이렇게 대충 했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찾아보셔서 RMR과 작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숙지를 해 놓으시고 이제 쭉 적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러한 스킬을 기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고 이제 이제 세 번째가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는 뭐냐? 이제 건강관리 수칙이에요. 영양과 미치는 영양과 이제 건강관리 수칙이 뭐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적어주셔도 되고, 세 번째 이제 만약에 어떤 미치는 영양과 영양 및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 수칙이다. 이렇게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중제목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제목이 있고, 이렇게 세 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중제목을 적고, 여기서 이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아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표를 작성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 두 번째 이제 건강관리 수칙 이렇게 이제 해서 또 어떤 표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네모자기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건강관리 수칙은 뭐냐, 뭐뭐뭐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정해 주셔도 괜찮겠다. 그래서 꼭 어떤 글씨만 쭉 쓰지 마시고 이렇게 표로 작성을 해서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깔끔하고 시인성이 돋보이고 좋다. 요거를 꼭 명심하시고 서술형은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건강관리 수칙이라고 하면은 건강책, 일단은 건강관리 해야 되면 이제 건강 체크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이제 한번 4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한다 그러면 건강관리 수칙이면 뭐 이렇게 이제 여기가 칸이 좀 작으면 요렇게 이제 화살표를 하셔도 요 칸을 좀 잡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이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시고요. 이렇게 이제 하셔서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래서 이제 건강 체크를 하자. 이제 그러면 뭐 여기 혈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혈당도 할 수 있고요.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건강관리 수칙이기 때문에 어떤 심혈관에 대한 부분, 심혈관 체크, 건강 진단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건강관리 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혈당하고 혈압이 있고 심혈관 질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몇 가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여기다가 이제 혈당, 혈압을 따로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뭐 심박수 체크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뭐 여기 혈압은 했기 때문에 혈당은 따로 적어주시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건강관리 수칙을 이제 한다. 뭐 65세 이상은 이제 현장을 배제시키겠다랄지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을 겁니다. 현장마다. 그런 것도 이제 자유롭게 여기다 이제 적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제목 2번이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로 가겠죠. 네 번째로 거기서 이제 재해 유형별 안전대책,
재해 유형별 안전대책은 이제 적어주시는 거죠. 네 번째 적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요게 되면은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그 결론이 되는 거예요. 결론이 되는데요.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재해 유형별 안전대책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어떤 재해 유형이 뭐가 있을까요? 뭐 추락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추락. 이렇게 이제 뭐 표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추락, 전도, 뭐 이렇게 낙하, 아니면 뭐 비례나 미끄러짐. 왜냐면 이게 이제 재 유형이 되겠고요. 이제 원인이 여기다가 이제 적어 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고소 작업, 결빙 미제거, 뭐 결빙됐는데 제거를 안 했다. 그럴지,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그 장비가 이제 전도될 수도 있잖아요. 장비의 어떤 거치에 대한 동선이나 이런 부분도 파악이 안 됐을 때, 미파악됐을 때 있을 수가 있고, 낙하비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양에 대한 부분, 동시작업, 상하 동시작업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안 됐을 때, 뭐 그런 경우에 이제 낙하비례가 있을 수 있고, 미끄러짐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결빙에 대한 어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재 유형별 어떤 그 원인을 적어주고요. 여기에 대한 이제 안전대책을 그 다음 칸에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재 유형별 이제 문제점이 재해가 발생하고 원인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안전대책을 적어주시는 거죠. 대체로 안전대책은 소엠대책이나 3위 대책을 적어주시는 게 좋은데, 그거는 이제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선택하시기 나름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그 원인이 있었다면 이제 대책을 적어주시겠죠. 대책.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아까처럼 이제 또 이렇게 동글뱅이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서 몇 가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안전대책 이렇게 적어주거나, 뭐 네 가지다 안전대책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뭐 사면에 대한 어떤 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사면 안정 검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겨울이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토공을 좀 지향하자. 토공을 지향하고, 어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사면 안정검토, 사면 변이에 대한 확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죠? 이제 토공을 하면서 이제 혹시나 뭐 이렇게 SK 판넬이나 뭐 이렇게 판넬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흑막이나 이런 변이가 있는지, 아니면 스트레트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과잉 어떤 그 응력이 작용하는지, 그래서 이제 변형률계나 어떤 응력계, 하중계 이런 것들을 설치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한 문제 이게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사면변이나 흑막이 변이, 뭐 타설에 대한 뭐 지향, 타설 지향, 콘크리트 얼어버리면 문제가 있죠. 품질의 문제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럼 방지도 해야 되고요. 미끄럼 방지 조치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풍이나 강설에 대한 조치도 돼야 되겠고요. 어떤 그 모래나 어떤 염화칼슘에 대한 비치, 현장에 비치해 놓고요. 어떤 피복이나 플러그 분전반이나 이런 소화기 방화사, 모래가 그런 거죠. 방화사. 그리고 현장 순찰 및 인원 장비 투입. 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요렇게 해서 끝을 내셔도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결론을 내셔도 돼요. 어떤 그 안전관리 철저, 동절기시 안전관리 철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제 세 개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요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동절기 안전관리 철저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 위에서 이제 적으셨던 거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이제 미끄럼 방지 조치. 그 다음 제설 작업 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작업 및 타설 지향 뭐 이런 것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흙막이 변이, 흙막이 및 사면 안전검토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이제 깔끔하게 5번에 이제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 해주시면 이제 어떤 그 서술형은 이렇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이렇게 좀 세심하게 좀 해드렸고요. 2, 3, 4, 5, 6번들은 이제 설명해 주는 식으로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이런 패턴입니다. 서술형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2번 들어가겠습니다. 준공된 지 3개월 됐대요. 철근 콘크리트 건축물이고 향후 발생될 수 있는 열화현상. 열화현상, 콘크리트 열화현상은 무조건 콘크리트 열화 발생 메커니즘. 콘크리트 열화 발생 메커니즘. 요거 꼭 그려주셔야 돼요. 네. 메커니즘. 그래서 이제 대제목 1번에는 이제 그 개요를 쓰실 거잖아요. 그 복합재료 물성에는 이제 열화현상이 있고, 그 열화의 원인에는 중성화 소성수축 염해가 있고, 그러한 열화 종류의 균열, 층분리, 박리, 박락들이 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대제목 2번에 이제 가면 이런 개념도 열화 발생 메커니즘으로 해가지고 요걸 하나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블리딩에 의한 균열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콘크리트 표시해 주시고, 이렇게 팝아웃 현상 난다. 팝아웃 현상 나고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철근이 부식 팽창 되는 거, 철근 부식 팽창. 요런 것들 그려주시고요. 이제 요렇게 이제 워터 게인이 발생하겠죠. 워터 게인이 있고. 제 그 용어 정의 책 보시면 그 콘크리트 열화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그건 이제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블리딩에 의한 균열. 그래서 이렇게 H2O, CO2 침투한다. 이런 것들 적어주시고, 그래서 AAR, 알카리 골재 반응, 동해, 염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성 수축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열화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어떤 그림을 이렇게 이제 그려주시게 되는 거죠. 네. 잘 보이시죠? 요거. 이 카메라가 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이렇게 해놨어야 되네요. 이렇게 가운데 카메라는 좀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열화 발생 메커니즘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열화 종류나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서 열화 발생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균열 깊이 3번에 이제 균열 깊이나 어떤 그 중성화 기준 요거를 이제 적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균열 깊이는 이제 균열 깊이 같은 경우는 이제 0.3D 이하 AB가 있죠. AB 이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데 AB 등급 C, D, E가 있으면 이제 0.3D 이하 그 다음에 이제 중성화도 0.3D 이하죠. 0.3D 이하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0.3에서 0.5D 그 다음 요 D 등급 같은 경우는 0.5D에서 D까지 정제하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 D를 초과합니다. D를 초과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0.5D 이하, 0.5D 이하다. 이하고, 이제 D 이하다. 이게 이하라는 표시가 이제 점이 들어가는 거죠. 까맣게. D가 초과된다. 이렇게 이제. 초과는 포함하지 않으니 이렇게 이제 빼주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요 정도만 이제 균열 깊이와 중성화 기준을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상태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도 이제 ABCD 등급이 있잖아요. ABCD 등급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적어 주시면 되고요. 좀 많이 걸립니다. 이게 지금 그 시간이 벌써 24분 됐고요. 자, 이제 등급이 있고 어떤 그 상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조치가 있을 겁니다. 수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를 세주시고 둘, 셋, 넷, 다섯, A, B, C, D, E까지 있죠, 그죠? A, B, C, D, E가 있습니다. 좀 글씨가 좀 고르지 못해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최상이 있고요. 양호가 있겠고요. 보조부재 손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주부재 손상. 주부재 노후화 현상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노후화 심각. 이렇게 이제 A, B, C, D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최상일 때는 이제 유지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죠? 이게 양호할 때는 이제 지속적으로 관찰해라.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는 이제 보수 보강을 하게 되고요. D 같은 경우는 주부재 같은 경우는 사용 제한 여부를 관찰하자. 자,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 이제 완전 노후화 심각한 2등급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제한을 한달지 개축이나 교체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어떤 상태에 대한 구분은 되실 것 같아요.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보수 보강 공법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제 어떤 그 표면 처리나 주입 공법이나 이제 충전 공법이 있겠고요. 보강 공법은 이제 어떤 패시브에 대한 응력 유지냐, 액티브에 대한 응력 개선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수 보강 공법이 이제 나눠질 겁니다. 보수 보강 공법이 나눠질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시특법에 대한 그 시설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시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4차 기본계획을 내놨고요. 이거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결론적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나 스마트 안전, 유지관리,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AI, 드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활용을 다각도로 노력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주시면 아주 좋은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될 것으로 처리됩니다. 자, 그러면 3번으로 가겠습니다. 3번 철근의 부식 메커니즘이에요. 이건 이제 감초처럼 많이 나오죠. 감초처럼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철근 부식 메커니즘에 대한 그래프 그려주시고, 어떤 뭐죠? 이제 그 철근에 대한 부식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떤 그 제1산화철, 제2산화철에 대한 그런 공식이 있잖아요. 제1산화철, 제1산화철, 제2산화철, 제2산화철. 자, 그리고 이제 부식 메커니즘은 부활, 분부, 이제 부식이고요. 분해가 있고요. 활성태, 그 다음에 이제 부동태막. 처음에 이제 부동태막이 형성되고, 활성태가 되고, 그 다음에 분해가 되고, 부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요건 이제 두 개는 이제 콘크리트에 대한 부분이고요. 요건 이제 철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가지 콘크리트에 대한 어떤 열화 현상도 그려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떤 블리딩에 대한 균열이나 어떤 동해, 그죠? 그런 것들도 같이 어떤 동결융해나 중성화 AAR, 알카리골제 반응, 그런 것들이 이제 부식의 원인이 되는 거죠. 기계적인 작용도 있을 수 있고, 전류작용, 피복 두께가 부족하거나, 부동태막이 파괴됐을 때, 그래서 이제 철근 표면에 어떤 아연 도금을 하거나 이런 대책들이 놓여질 겁니다. 그래서 에폭시 코팅 처리를 하고, 피복 두께 증대시켜주고, 균열 보수하고, 염화 불량, 어떤 기준치 이하로 해주시고요. 밀실 콘크리트 탓을 하거나, 양생철저 그리고 양질의 재료, 혼화재료를 사용하고 전기화학적으로 자연전이나 콘크리트 저항법, 그리고 물리적 방법은 X선법, 마이크로파법이고, 녹 발생을 예방하게 하고, 녹 제거, 그리고 찔림 방지, 그리고 스프레이식으로 된 뿜칠용 녹 제거식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해서 방지 대책을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3번은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예상되는 재해 유형 및 원인 안전 대책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어떤 전도사고나 이런 안정성이 저하되고,
안전작업의 규칙이 준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장비 이동 사용계획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도낙하 안전계수, 와이어로프 폐기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적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감전이나 과부하 방지 장치, 비상정지, 공과 방지 장치, 해지 장치 등을 해주시고요. 이력 카드나 표준 신호 체계를 잡아주시는 게 좋고요.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볼티지에 따라서 22,000 볼티지 이하는 20cm 이격을 두고 22만 볼트 이하는 220cm 이격을 둬라라는 그러한 그 장비의 어떤 그 고전압에 대한 그 부분이 있으면 요 정도 이상은 이격을 시켜줘라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 요철지에 대해서는 작업금지하고 폭풍판, 영역지반에, 그리고 붐대 비파괴 시험, 항상 용접 시험이나 이런 비파괴 시험들을 철저히 하셔야 되고요. 강제에 대한 허용 인장 능력 이상의 확인을 꼭 하셔야 된다. 이런 게 중요한 그러한 안전 대책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미지 슬라이드 이제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러면 5번입니다. 공사 중에 발생될 수 있는 지하 구조 내 부상 요인 및 그 안전 대책인데요. 부상 요인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력과 양압력에 대해서 꼭 확인해 주시고, 균열 파손 누수, 내구성 영향, 지하 피압수, 집안 여건, 지하 수량 증가, 자중 부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전 저 카메라가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켜놓고 좀 다른 걸 좀 켜놓을게요. 빈다반지라도 요거를 이제 켜놓고 너무 이렇게 가운데가 비어 있으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요 빈 답안지라도 이렇게 해서 쓴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이걸 좀 나눌게요. 나누고 이거 좀 옮기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옮겨서 좀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할 것 같아요. 요거 이제 작은 창 있잖아요. 요걸 좀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그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와이파이가 잘 안 됐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어디까지 했나요? 그래서 이제 이 부상 요인에 대한 안전 대책인데요. 여기 많이 이런 그 관연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서술형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보시고, 어떤 지하 피압수가 있거나 어떤 집안 여건이나 이제 지하 수량이 증가할 때, 그래서 자중이 부족할 때 부상 방지 공법이나, 그래서 이제 상수위 디워터링 공법, 제어하는 공법, 비배수 배수 공법, 그리고 구조물 자중 증대. 배수 공법은 이제 웰 포인트나 딥웰 공법이 많이 쓰이죠. 그래서 구조물 자중을 증대시키고 인적 구조물과의 긴결 조치를 해주고요. 집안 조건, 구조물 조건, 시공 조건, 환경 조건, 그렇게 해서 이제 상수위 제어를 하고 락 앵커나 마찰 말뚝 이런 것들 제도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자중을 증대시켜주고, 안전관리상으로서는 사전조사로 지하수위, 대상지질, 지층에 대한 파악이 별도로 중요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돌발 사고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주고, 인적 구조물 방어 조치, 주변 지반 및 구조물 침하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에 대한 방어 조치하고 작업 전에 작업 내용 및 순서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해서 일정하게 교육을 실시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부상에 대한 그런 그 그림이 이제 조치에 대한 그 대책으로는 기초에 있어서의 그 부상 조치 있잖아요. 이렇게 흑마기가 있고요. 흑마기가 있고 이렇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건물이 이렇게 이제 파이널 랩에서 계속 올라왔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대매기 하게 되잖아요. 대매기 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부상이 없도록 락 앵커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최상층에 이제 어떤 그 조경시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중을 증대시켜주는 거야. 자중을 증대시켜준다. 조경조치. 그리고 이제 이런 이렇게 벽체에 이렇게 키를 둔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찰력을 증대시켜주는, 키 역할을 해주는 그 마찰력을 증대시켜주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시하게 생각하시고, 딥웰, 어떤 배수에 대한 부분, 배수 조치, 딥웰, 그 다음에 웰 포인트, 이런 배수점, 집수 처리, 그 다음에 디워터링, 연구배수, 디워터링 공법, 상수위를 항상 일정한 수위를 제어해 준다는 뜻이에요. 상수위가 이 윗상자와 항상상자로 해가지고
수위를 계속 일정하게 제어를 해주는 거죠. 너무 여기서 일정하게 높아져 버리면 부역이 커져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안전율이 있습니다. 안전율이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부력하고 어떤 자중화의 관계가 뭐 얼마 안전율의 허용 안전율보다 커야지 이제 안정이 취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어떤 구조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5번은 마치겠고요. 6번입니다. 자, 제가 이제 물 한 잔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이제 서술형을 이렇게 읽듯이 지나갔지만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그림들을 자주 이렇게 보시고 그려주시고 이런 그림들을 언제라도 공식처럼 나올 수 있게끔 이게 이제 구조물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숙달되게 좀 관연도 문제를 좀 잘 풀어주셔라. 관연도 문제. 예. 관연도 모의고사. 그냥 그 시간만 되면 계속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풀었던 게 내일 틀리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식은 바뀌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또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또 계속 바뀝니다. 내가 어제 알던 그림을 이거부터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나오시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6번입니다. 고층 건물 건축물의 이제 피난 안전구역의 건축 및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이제 어떤 그 피난 안전구역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정의를 일단 적어 주시겠죠. 개요에. 건축법상 피난층 지상으로 통하는 특별 피난 계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대피 공간, 방화구역, 그 다음에 방연구역, 비상통신시설, 임시피난과 안전이 보장되는 공간을 피난안전구역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정확하게 적어 주시고요. 이제 법정 설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층수가 30층 이상인 건축물이나 높이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개념이 뭐냐, 안전구역이라는 개념이 어떤 그 노약자들이나 이게 이런 분들이 이제 수직 피난 동선에 임시적으로 이제 휴식 공간을 기능을 제공해 주거나 피난자의 어떤 판단력 확보, 피난 보조 인력이나 구조 인력의 지휘소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설치 기준입니다. 설치 기준은 지상층으로부터 30층 이내마다 한 개씩 설치를 하고 해당 층 전체를 대피 공간으로 특별 피난 계단 구조를 설치하고 단열재를 설치하고 불연재, 조명 설치 높이 2.1m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소방시설 관련 설치 기준은요. 재현설비, 비상조명 등, 휴대용 비상조명 등, 피난유도선, 인명구조기구, 설치 기준에 대한 보안사항으로는 면적 기준의 세분화, 내화 성능, 방연 성능, 수용품 제한 기준, 비상시설의 추가 적용, 스프링클러나 옥내 소화전, 자동화 재탐지 설비, 무선통신 보조 설비, 응급설비 추가해서 비상전원이나 감시 카메라 등을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빡빡한 그러한 그 글씨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RMR이나 작업시간 그 강도에 대한 부분도 넣으셔도 되고, 재해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화재에 대한 부분도 구조물에 대해서는 폭렬 현상을 넣어주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폭렬 현상. 그래서 폭렬 현상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그림이 있겠죠. 저번에 스트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낮은 물 바인드비, 그 고강도 콘크리트나 고함수율, 세 가지 요건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고함수율, 낮은 물 바인드비, 그 다음에 고온이죠. 고온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폭렬 현상의 3요소입니다. 폭렬의 3요소입니다. 요런 것들도 이제 적어주시고, 왜냐면 이제 화재에도 관계가 돼 있는 소방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거 주의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약방의 감초처럼, 그리고 공식처럼 이런 그림들을 넣어주시고, 이렇게 이제 그 재해 발생 메커니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재해 발생 메커니즘 이렇게 해서 안전관리 활동 결함, 포엠 부족, 불안전한 행동, 불안전한 상태, 사고 재해로 이어진다. 이런 것들도 이제 재해 발생 메커니즘으로 그 이제 서술형을 쓰시면서 중간중간에 그래프를 넣어주시면 아주 훌륭한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점에서 18점 이상 맞을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 수업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